지금부터 저희가 이 컨설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당성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들어가는 투자 대비 가치 상승이 얼만큼 되느냐.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훼손지 정비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거를 보려고 생각하면 이거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린벨트 토지, 이 토지가 동식물 시설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허가를 신청한다고 해서 절대 되는 게 아니죠. 여기에는 엄청난 정도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본인 소유의 토지에다가 그린벨트 내 거주 조건들 해봐야 이러한 아주 300에서부터 1000제곱미터 정도 학고방과 같은 이러한 동식물 시설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일로로 가는데 가격이 가치가 얼마나 되죠? 2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우리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 이 정비사업의 물류창고는 여기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원한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조건들,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추고 거기에다 절반을 어떻게 해? 기부 체납을 해야만 갈아탈동 말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엄청난 손해라고 했을 때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렇다고 하면 여기는 이 감정평가를 지금 현재는 할 수 없죠. 왜?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이놈하고 그린벨트 바로 인근에 있는 해제된 지역하고 비교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거를 두 개를 비교해보니 아무리 비교해봐도 얘가 용적률이 낮고 얘는 창고밖에 안 가고 얘는 지목도 그렇고 얘는 그린벨트가 해제됐고 얘는 안 됐고 아무래도 이게 난 것처럼 얼핏 생각해서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전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어놔가지고 10년이 넘는 지금까지 뭐가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결론은 얘보다는 얘가 월등하게 낫지 않으면 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월등하게 낫습니다. 재산상의 가치도 월등합니다. 여기에 대한 가치 분석도 저희가 해드렸는데 그중에 도로나 위치에 따라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재산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추정 소유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건축도 몇 개요? 5개 타입으로 딱 지정이 돼 있어서 타입별로 해서 여기에 대한 매뉴얼도 익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개발사업입니다. 여러분 개발사업이 개발한다고 해서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개발사업은요. 여기서 말씀드렸처럼 규모가 웬만큼 크기 시작하면은 도시계획시설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여러분 집에 가서 보십시오. 개발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산지면 산지전용 부담금, 농지전용 부담금, 목장용지, 초지, 대체 초지 조성비, 기타 환경 부담금 무려 몇 개 있습니까? 95개의 부담금이 있는 겁니다. 이쪽에 웬만큼 규모면은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혹시 돈이 남으면 개발이익 환수법에서 개발 부담금으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지목 바뀌면 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놔서 결국 남는 돈이 없어요. 여러분, 농지전용 부담금 잘 아시죠? 목장용지도 대체 초지 이 부담금 다 내야 되는 겁니다. 농지전용 부담금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쉽게 얘기해서 공시지가 30%입니다. 제곱미터당 5만 원까지예요. 16만 5천 원입니다. 평당. 1000평이면 1억 6,500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 훼손지 정비 사업을 통해서 했을 때 경감이나 이거를 알아셔야 돼요. 이러한 부분들을 첨부하시고 이러한 전부 탈세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절세를 하자는 겁니다. 이걸 세테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사업 3가지 방식 알고 있죠? 첫 번째 100%가 정량하는 도시시설 방식이 있고 두 번째 토지주 2분의 1 이상 면적 3분의 2의 환지 방식이 있고 세 번째 뭡니까? 토지 소유주 7명 이상이 모이는 조합 방식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2번, 3번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1년 4개월 남은 종이는 환지 방식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뭐밖에 안 돼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서 환지 방식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인허가를 그 다음에 설계 계획 변경을 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3,000제곱미터가 과연 몇 명이 충족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95%, 96% 정도는 2명 이상의 토지주유가 연합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보세요. 형제지간에도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이러한 많은 문제, 이해 타산 문제를 조율 누가 할 겁니까? 저희가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토지가치,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도로가 가장 문제예요. 축사나 온실은 2m 도로만 가능했지만 지금서부터 2,000제곱미터가 넘으면 이건 뭡니까? 연면적입니다. 6m 도로에 4m 도로를 접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물류사업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류창고가 300평하고 600평은 2개 이상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10배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재산의 가치를 저희가 조율을 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토지, 특히 물류창고에 대한 많은 정보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패러다임이 지금 과거의 100년보다 오늘 하루가 더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아니 불자의 부동산이 아닌 부를 갖다 주는 부유할 불자의 동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보유 시에 세금, 수익, 일체의 것들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 이 세테크 없이는 완전히 속빈 감정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DNA, 한국인의 DNA, 땅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한다고 하는 이 개념부터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땅만큼 거짓말 시키는 거 없습니다. 먹는 장사는 걸리면은 망하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이 바로 부를 갖다 주는 부동산, 보유 시에 세금 적게 내고 정말 수익이 발생해야 이 땅을 살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아파트하고 똑같은 그런 개념이죠. 자, 저희는 피해 업무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특히 돈 문제입니다. 정책 자금을 가지고 여러분들 업태, 업종을 딱 보시면 업태는 바로 부동산이고 업종은 임대업입니다. 절대로 정책 자금 받을 수 없습니다. 정책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사업자 등록만 받고도 가능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정책 자금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유리한 이러한 것들을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관리나 시설물 관리, 일체의 모든 것들은 저희가 해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배선지 정비 사업은요, 정말로 단순한 도시계획 시설 인허가 사업이 아닙니다. 정말로 토목건축 설계 감리 사업 더더욱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은 물류산업 시대입니다. 30분 이내에 고객이 요구하는 물류를 배달하느냐 못하느냐 생사가 걸려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저희는 서비스 인력 더 확대하고 PM뿐만이 아니라 영복합된 종합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정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저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희 열과 성을 다해서 다 해왔습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할 말씀 너무 많지만 정말 말씀드리고 싶을 수 있는 것은 회선지 정비 사업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저희 최선을 다해서 혼을 바쳐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